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좀 잘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그 명제가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참인 명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참인 명제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명제 중에 거짓인 명제도 있죠. 예를 들면 인천 여상은 남학교다. 뭐 이런 건 거짓인 명제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참인 명제만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이것을 참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좀 미리 써져놨죠. 그쵸? 예, 이거 지우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호를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원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만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 한 줄을 더 넣음으로써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이건 참인 명제다라고 나타내는 기호가 되게 됩니다. 한 줄만 더 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참인 명제,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명제, 자,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자, 이거 두 줄짜리죠? 두 줄짜리니까 요 명제는 무조건 뭐다? 참인 거야, 그치? 자, 이 참인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요 P는, 자, P는, 요 P, 요 앞에 시작되는 가정에 해당하는 P죠. 그쵸? 이 P는요, Q이기 위한 뭐라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P가 Q가 되기 위해선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이 화살을 맞고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요 Q 한번 입질 한번 쳐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 명제가 참일 때에는 원래 명제는 P면 Q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의 화살표를 긋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을 참이다라고 쓰지 않고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화살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두 줄짜리 화살표로 표현한다고요. 두 줄짜리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화살을 쏘고 있는 이 P, 가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화살을 맞고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Q죠. Q는 필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인데 이게 조금 용어가 헷갈릴 수 있거든. 어디가 충분이고 어디가 필요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게 화살을 누가 맞고 있니? 이쪽 Q가 맞고 있잖아. 그치? 화살을 맞는 거잖아.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를 흘리죠. 피. 그쵸? 화살 맞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고 화살을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화살을 맞으면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피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도대체 누가 필요 조건이고 누가 충분 조건인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파악하는 팁이에요, 팁. 이거 지난 시간에 명제의 참을 파악하는 팁과 똑같습니다. 볼게요. 자,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요. 진리집합이 뭐였어? P 만족하는 모든 X값 다 모은 거. 자,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합시다. 진리집합 뭐라고? Q를 만족하는 X값 다 모은 거. 자, 그것을 PQ라고 할 때 동그라미 1번. 자, 박스이면 얘가 성립한다네요.
자, P 두 줄 화살표 Q.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뭐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기호야. 그러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진리집합끼리 비교했을 때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이 관계가 성립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럼 만약에 밑줄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자, 이 말의 뜻은 뭔데? 이 말의 뜻은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야? 참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Q와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P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화살을 쏘는 쪽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입니다. 자, 명제가 있어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이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정 P와 결론 Q를 각각 말하시래요. 가정 P는 누구죠? x는 2, 얘가 바로 가정이죠. 얘가 바로 가정 P가 되게 됩니다. 결론 Q는 누구죠? x제곱은 4, 얘가 바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Q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P이면 Q이다를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직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줄짜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좀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 2번 자, P와 Q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리집합 P는요. 자, 이게 뭐냐면 가정을 지금 얘가 가정이잖아. 그치? 지금 얘가 가정인데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 거잖아. 그치? 이거 결론인 건데 자, 지금 얘 가정을 만족하는 x값을 다 모은 거. x는 뭐예요? x는 뭐야? 2잖아.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는 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 결론이 누군데? x제곱은 4. 자, 연습장에 와서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모든 x값. x제곱 마이너스 4. 4는 2의 제곱이잖아. 얘는 0. 그럼 얘 합차 공식이네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게 돼서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누구하고 누구다? 2하고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니까 진리집합 q는 2와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겠죠. 자, 그럼 괄호 3번 이제 P와 Q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P가 Q 안에 쏙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P가 부분집합이고 Q가 안아주고 있는 아이니까 P가 Q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되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고.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되면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는 두 줄짜리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는 거죠. 아, 그러면 괄호 3번 지금 Q는 뭔지를 묻고 있거든. P는 죄송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화살을 막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필요 조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고 있는 애가 충분 조건,
화살을 맞고 있는 내가 화살을 맞고 있는 아이가 죄송해요. 예. 화살을 이게 왜 켜졌니? 예. 화살을 맞고 있는 아이가 필요 조건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자,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쵸? 이 세 가지 파트를 1, 2, 3번의 이런 스텝을 모든 문제마다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우리 과제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한대요. 자, 그 말은 뭘까요? 써볼까요? P가 Q이기 위한,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필요 조건은 되면 안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자, P이면 Q이다. 요것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쵸? 요거는 돼야 되지만, 뭐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Q이면 P이다는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충분 조건만 된다는 것은 화살을 쏘는 거는 가능한데 화살을 맞는 거는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화살만 쏠 거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진리집합 Q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 얘기는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Q의 진리집합 Q와 P의 진리집합 P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만 반대로 Q는 P의 부분집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있고요. X는 2라는 조건 P가 있고 Q가 있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만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진리집합 Q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로 와서 자, P의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 얘를 만족하는 X값 누구죠? 2밖에 없죠. 자, 그 다음 Q를 만족시키는 X값 구해볼까요? 자, 요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누구하고 누굴까요? 0하고 2죠. 0하고 2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P와 Q,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비교했을 때 P는 Q의 부분집합은 맞죠? 그쵸? 그치만 Q는 P의 부분집합이 맞나요? 아닌가요? 예, 얘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게 되는 거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라는 이 얘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P는 화살을 쏘는 아이만 되는 거고 P는 화살을 받는 아이는 될 수 없으니 P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은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구해볼게요. X는 6의 약수들. 그럼 누굴까? 1, 2, 3, 6인가요? 예. 자, Q 구해보겠습니다. Q는 X는 3의 약수. 1, 3인가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번에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쵸?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지? 다시. 그죠? 그쵸? 다시. P는 다시요. 이 방향이 헷갈렸죠. 그쵸? 자, 다시. P가 Q의 부분집합이 그쵸? 이 1번이랑 지금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형태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안 됩니다. P가 더 크니까. 반대로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얘가 안 되는 거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되지 못하는 거지. 대신에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화살을 쏘지 못하고요.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P는 화살을 받는 건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신에 화살을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은 되는 거지, P가. 그치?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P잖아, P. 그럼 괄호 2번은 만족하나요? 아니지. 나는 충분히 되고 필요가 안 되는 건데 반대로 되는 거니까 괄호 2번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진리집합 P. P는 볼게. P는 X가 0 또는 1이래. 그럼 될 수 있는 X값 다 모아봐. 누구하고 누구야? 0하고 1이죠. 그렇죠. 자, 이번엔 Q를 한번 모아볼 텐데요. 요 Q는 연습장에 살짝 한번 써볼까요? 요거 연습장에 살짝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얘는 x제곱, 요거 풀겠습니다.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x는 0 되겠죠? 인수분해 해주면 x의 x-1은 0이 되네요. 따라서 x는 누구거나 누구야? 0 또는 1을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q는 0 또는 1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p와 q가 지금 사실상 서로 같기 때문에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반대로 q도 p의 부분집합이 되죠. 둘 다 만족합니다. 이게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p면 q이다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q이면 p다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p잖아. 이 p는 충분 조건도 되면서 필요 조건도 되는 거지. 그쵸? 충분 조건도 되는 거고 필요 조건도 둘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뒷장에서 배울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만 충분만 됐으면 좋겠는데 필요까지 돼버렸잖아. 그게 괄호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괄호 4번입니다. 자, P의 진리집합 P, Q의 진리집합 Q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Q의 진리집합인데요. 얘도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x제곱 넘어온 마이너스 1이고요. 0 되겠죠? 1은 1의 제곱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공식 쓸 수 있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또는 1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되어서 q는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PQ의 포함관계 볼까요? 자, P는 Q의 부분집합이 맞죠. 자, 그런데 Q는 P의 부분집합 반대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P이면 Q이다란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됩니다. 그치만 Q이면 P이다라는 이 반대의 명제는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건 P잖아. P는 화살을 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화살을 맞는 입장에서는 되지 못하는 거니까 필요 조건은 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4번도 됩니다. 자, 마지막 괄호 5번입니다. 괄호 5번도 보면 자, P는 자, 이번엔 x값과 y값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순서상으로 좀 표현할게요. x는 2, y는 5라는 거를 편의상 2,5라고 좀 쓰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P를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2와 5입니다. 자, 이번엔 그럼 Q를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Q는요, x 플러스 y가 7이 되게 하는 x, y 값들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2하고 5 되겠죠. 2 더하기 5는 7이니까 2하고 5도 되고요. 뭐도 될까요? 1하고 6도 되고요. 3하고 4도 되고요. 음수도 되고요. 분수도 있을 거고 소수도 있을 거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Q를 써보면 x가 2, y가 5, 2,5도 되고요. x가 1, y가 6, 1,6도 되고요. x가 3, y가 4, 3,4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땡땡땡 점점점으로 생략해 쓸 수 있고, 자 그럼 P와 Q의 부분집합을 비교했을 때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2,5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2,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치만 Q는 P의 부분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죠. 왜냐면 Q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게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즉 P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P는 화살을 쏘는 입장은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은 되지만 화살을 맞는 입장은 불가능한 거니까 필요 조건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5번도 우리가 찾고 있는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웠죠? 다음 장 넘어가서 문제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다 결이 좀 비슷한데요. 보겠습니다. 자, 조건 P가 있어요. 자, P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조건 P가 있고요. Q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P가, 그쵸? 주어가 P죠? P가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기호로 P가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 거니까 두 줄 되는 거고요. 그다음 Q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를 비교했을 때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있으면 된다. 사실상 이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되게 되도록 A 값을 잘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일로 와서 자 P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연습장에 자 지금 P가 뭐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든. 1은 0이거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만족하는 x값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게 되는 거므로 따라서 x는 1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진리집합 P는 1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리집합 Q를 볼 건데요. 진리집합 Q는 지금 진리집합 Q를 딱 구하기가 약간 애매해. 왜냐면은 요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Q를 구하는 게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지. 그건 확실하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Q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Q라는 것도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즉 무슨 말이냐면 Q에 대한 명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란 이 명제인데,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의 x값을 구하면 그 x값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Q가 1을 가지고 있는 거지. 즉 이것의 근을 구했으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근 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1이 있어야지만 Q가 1을 원소로 가질 거고 그래야지만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근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몰라 그쵸? 이제 몰라. 근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된다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진리집합 Q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근이 1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근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 그럼 1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즉 얘를 계산하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5인가요? 5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중단원 6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조건이 있어요. 요 조건이기 위한 뭐래요 지금? 충분 조건이래요. 편의상 얘를 p라고 쓰고요. 얘를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요 구절이, 요 명제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줄로 쓸 수 있고요.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이야기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를 구했을 때 요런 식의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요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진리집합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p는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했는데 q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지금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q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q를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p와 q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p가 부분집합이라는 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q라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퀄 0이라는 조건인데, 자, 이것의 근 x 값을 구해서 그 모은 게 전부 다 q가 될 거 아니야. 자, 이거의 근, 그쵸? 얘의 근을 구해볼게요. 이거의 근을 구하면 구할 수는 없어. 그럼 뭐 두 개가 나오겠지. 하나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하나는 세모, 하나는 네모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 뭔지는 몰라. 세모인지 네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 하나가 반드시 마이너스 2를 가지고는 있을 거라고. 왜? 그래야지만 q의 진리집합이, 지금 사실상 q의 진리집합이 세모랑 네모인 거잖아. 그치? 얘가 네모하고 세모인 건데 네모하고 세모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지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말이 되게 될 거 아니야. p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요 방정식의 근이 2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럼 근이라는 거는 다시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2의 제곱 플러스 x값에 2를 넣는 거죠. 마이너스인가요? 예, 근이 마이너스이니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을 반드시 만족해야 될 수밖에 없고, 얘를 계산하면 얘는 4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 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2가 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 과제 프린트 한 번 더. 자, 두 조건이 있어요. p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 q라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지금 p입니다. p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p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즉 이 말은 뭐냐면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p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화살 쏘는 쪽으로 열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진리집합 q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리집합 q는 q 요거죠, 요거. x-2가 0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누구야? 2잖아, 2. 그쵸?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p를 지금 구해보려고 했는데 p는 이 a 값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치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p와 q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걸 체크했으니까. 자, 그래서 p를 가져와 보면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이 식일 거고, 사실상 이 식의 근을 구하겠지. 근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올 거야. 지금 뭐 네모, 뭐 세모라고 해보자.
그래서 따라서 Q의 진리집합은 이 근이 네모하고 세모니까 네모랑 세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Q가 P의 진리집합이라 했으니까 P도 죄송해요. 이거 Q가 아니라 P죠. 미안합니다. 여기 P입니다. P. 지금 P를 모으고 있는 거였죠. 헷갈렸어. 그치? P죠. 그쵸? 이거의 진리집합이 P니까. 그쵸? 다시. 그래서 P가 네모랑 세모고, 지금 방금 뭐라 했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Q의 지금 원소가 2잖아. Q의 원소가 2면, P도 원소 2자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에도 네모인지 세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가 반드시 2가 될 거라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 물음표야. 근데 어쨌든 2는 확실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결국 이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2가 될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근이 2구나. 즉 근이라는 거는 원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성립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계산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세 문제가 지금 결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문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아까 살짝 이야기하긴 했는데,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필요 조건도 되면서 충분 조건도 되는 것 같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명제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자, 모두 참입니다. 둘 다 참이야. 그럼 써보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화살표를 두 줄짜리로 P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Q이면 P이다도 모두 참이니까 Q이면 P이다도 화살표로 이렇게 두 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화살을 쏠 수도 있고 P가 화살을 받을 수도 있죠. 반대로 Q가 화살을 쏠 수도 있고 Q가 화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가 다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P와 Q를 쓴 다음에 왔다 갔다가 다 되니까 이쪽 방향도 되고 반대 방향도 된다 해서 양쪽 화살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자, P와 Q가 양쪽 화살표가 다 될 때 P는 Q이기 위한 P는요. 화살을 쏘기도 하고 화살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예. 자, P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Q도 마찬가지입니다. Q도 화살을 받으면서 동시에 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됩니다. 요거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인지 파악하는 팁은요. P의 진리집합을 P라 하고 Q의 진리집합을 Q라 했었을 때 양쪽이 다 되는 거잖아. P이면 Q이다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집합 P와 Q 사이에는 이런 포함관계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돼야 되는 거잖아. 왔다 갔다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Q와 P의 포함관계도 이게 돼야 되는 거니, 이 두 개 다가 다 성립하려면 이 두 것이 다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씁시다. 집합 P와 집합 Q는 같다라는 거죠. 그 두 집합이 같게 되면 P와 Q는 필요 충분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확인하기입니다. 자, 두 조건이 있는데요. 자, P는요, 요 조건인 거고요. Q는요, 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물음을 답합시다.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 PQ를 각각 구하시오인데, 먼저 진리집합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진리집합 P는 얘를 만족하는 X값. 자, 요거 만족하는 X값 누구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Q를 만족시키는 X값 진리집합 모아볼게요. 연습장에다가 연습장. Q가 이거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게 되어서 x값은 누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중근이죠. 그쵸?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P와 Q가 서로 어떻다? 같은 집합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고, 반대로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됩니다. 충분 조건이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다 되게 됩니다.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게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중단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x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밑줄 치고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은 1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까요?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q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 q가 지금 누구냐면 이거 살짝 위에 쓸까요? q에 이거 살짝 위에 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인 거잖아. 1은 1제곱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1 합차공식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 값은 누구거나 누구예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건가요? 그렇죠? 1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p와 q를 비교했을 때 p와 q를 비교하면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쵸? p가 q에 이렇게 포함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되게 되는 거야?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되게 돼서 이 p는 지금 p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자, 반대가 될까요? 자, q가 p랑 비교했을 때 q랑 p는 포함 관계가 얘가 돼, 안 돼? 안 되지. q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라는 이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p잖아, p. 그럼 p는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p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필요 조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조건만 되는 거냐면 p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거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바로 3번. 자, 얘를 p라고 둘까요? 얘를 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자, 이건 x, y 값 두 개를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자,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0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곱하면 음수가 안 나오잖아. 제곱하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0 되는 건 x 값, y 값 둘 다 0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x, y가 둘 다 0이라며. 그러니까 0,0밖에는 없게 돼요. 얘도 p도 x값, y값이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q도 x, y값이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결국 집합 p와 집합 q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게 되어서 이 말은 의미가 뭐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면서 충분 조건도 되고 q도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둘 다 되는 거니까 결국 p는 q이기 위한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진리집합을 가지고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각각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건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